안녕하세요. 기업 분석팀의 이상원 대리입니다. 오늘 저희 디스플레이 섹터 관련해서 18년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LCD하고 아몰레드 나눠서 말씀드리겠고, 아몰레드에서는 이제 리지드 아몰레드와 플렉서블 아몰레드, 나아가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점검하고 이제 전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CD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패널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라오다가 한 1년 정도 올라오다가 이제 7월 달부터 하락 반전했는데,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패널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2분기부터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올해 4분기 패널 가격을 바닥으로 이제 한 20-30% 정도 올라서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공급이랑 수요 나눠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네, 수요는 지금 계속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형 TV의 표준 65인치였다면 내년부터는 이제 삼성과 LG 주도,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이 이제 서포트를 해서 75인치가 수요의 대형 TV의 이제 표준 기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중반 후반 수요 면적 증가가 나올 거다. 근데 물론 이 가정에는 이제 10만트 가정은 되게 보수적으로 보았습니다. 음, 공급입니다. 공급도 뭐 지금 다 공급 과잉 말 우려가 되게 많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중국 업체나 한국 LG 디스플레이가 10.5세대를 증설하는 거는 막무가내로 치킨 게임 하겠다는 게 아니라, TV 대형화나 그다음에 IT 패널 대형화에 따라서 2019년, 20년 봤을 때 패널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아주 건강한 투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은 뭐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요. 뭐 하반기에 BOE 10.5세대 들어오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근데 내년에는 그 수요에서 조금 다른 해와 다른 모습을 보일 거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패널 가격이 좀 쓰고 2분기는 좀 올라가는 그림 보여주겠다. 정리를 해보면 내년 수요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른 해와 다른 특성인데요. 첫 번째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신먼트를 5천만 대에서 4,100만 대로 낮추면서 요 줄인 물량이 그대로 시장 사이즈를 줄이는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내년은 이제 삼성이 줄인 만큼 LG나 소니, 샤프 이런 업체들이 삼성이 줄인 거를 다 뺏어 먹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LG, 소니, 샤프가 내년 10만트 타겟을 올해보다 지금 평균적으로 20-30%씩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량이 삼성이 줄어드는 물량을 커버할 거다. 그래서 시장 수요, 10만트 측면의 시장 수요도 그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요의 집중도인데요. 보통 하반기에 연간 수요의 55%에서 60%가 몰립니다. 뭐 프로모션 이벤트가 보통 하반기에 많죠. 블랙 프라이데이나 뭐 박싱데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이벤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있고, 그다음에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업체들이 지금 2분기 때 그 프로모션을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패널을 사서 재고를 쌓아놓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파는 그런 그림이 될 것이기 때문에 패널 가격은 상반기에 좀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몰레드까지 하고 뭐 투자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몰레드는 지금 플렉서블하고 리지드가 있는데, 리지드의 공급 과잉이 예상됩니다. 리지드는 삼성 디스플레이 A1, A2 팹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LG나 소니 진영의 LTPS LCD하고 지금 경쟁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애플이 올해 프리미엄 스마트폰부터 올레드로 넘어가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LTPS LCD의 수요가 주는 그림, 그러다 보니까 LG나 소니 같은 LTPS LCD 진영 업체들도 앞으로 나올 물량을 뭐 이제 소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가격을 좀 인하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지드 아몰레드의 수요가 역으로 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LTPS LCD가 그 리지드 아몰레드 대비 그 가동을 더 빨리 했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나 뭐 재료비 이런 게 더 쌉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중심으로 한 중저가 스마트폰 메이커들은 리지드 아몰레드보다 LTPS LCD를 지금 싸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 리지드 캐파를 빨리 플렉서블로 전환해야 될 모티베이션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서블은 뭐 그 소수의 몇몇 분들이 이제 내년에 공급 과잉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요거는 LG나 중국의 신규 플렉서블 캐파가 수율 70% 이상으로 정상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낮다. 내년, 내후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공급이 계속 부족할 수 있겠다. 거기다가 이제 내년 아이폰 모델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나 뭐 삼성의 갤럭시나 노트 모델들 개발되고 있는 거 보면 또 패널 크기가 5.8인치에서 6.3인치로 지금 커지죠. 그래서 대당 또 잡아먹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요거를 넣어가지고 수요 공급 분석을 해보면 내년까지도 플렉서블 아몰레드는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될 거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플렉서블을 더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지드 팹이 놀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플렉서블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이슈에 맞닥뜨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20년 이후에 그 애플부터 그 다음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태블릿까지 아몰레드 침투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2019년, 그다음 애플은 2020년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런칭을 목표로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패널 그 설비 투자는 1년 반, 1년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2018년 하반기부터 다시 글로벌 아몰레드 수제 사이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17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도 삼성은 조금 줄지만 중국이 많이 하기 때문에 글로벌로 보면 전 세계 사이클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 아몰레드 투자 사이클이 안 끝났다, 여기서 계속 투자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목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2018년 1년 통틀어서 보면 큰 매력, 뭐 큰 시세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내년 1분기를 보면 이제 트레이딩 바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달 1분기 말 정도 보고 36,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LCD 업황. 지금 내년 1분기에 LCD 업황이 좀 타이트해지면서 패널 가격 하락이 멈추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스포츠 이벤트에 따른 수요가 그 상반기에 집중돼서 그런 건데요. 요게 이제 실현이 된다면 시장의 그 LG 디스플레이 18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대부분 이제 패널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 떨어지는 거를 가정하고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패널 가격이 멈추고 조금 반등을 한다면 2018년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 EPS하고 그에 따른 BPS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올레드 사업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올레드 TV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CES 쇼가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쇼인데요.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말고 모든 세트 업체들이 올레드 TV를 그들의 이제 프리미엄 제품으로 가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그 올레드 TV에 대한 센티멘트죠. 분위기가 되게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프리미엄 TV의 기준 표준은 올레드구나. 그 중심에 LED 디스플레이가 있구나. 요게 이제 멀티플이죠. 그 PBR 상승 효과를 가져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 10 내년에 생산될 아이폰 10이죠. 그러니까 신모델 말고 올해 출시된 모델이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 팔릴 거기 때문에 요 패널 공급업체로 LG 디스플레이가 그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내년 그 신모델 내년 18년 아이폰 시리즈의 올레드 패널은 삼성이 독점하겠지만 올해 출시된 모델에 내년 그 계속 이연되는 그 아이폰 10에는 이제 삼성이랑 LG 디스플레이랑 이렇게 패널 공급처가 이원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벤트들이 내년 1분기에 다 모여 있겠죠. 그렇게 되면 EPS, BPS 올라가는 효과 플러스 멀티플 상향 효과가 이제 콜라보레이션 되면서 주가도 한 36,000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갈 주식이냐라고 보면 2018년을 봤을 때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LCD 산업이 그 추세적으로 호황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올레드 TV랑 중소형 올레드는 LG 디스플레이 전체 가치를 끌어올릴 정도로 사업이 크거나 이익 기여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밸류를 인정해 주기에는 좀 이르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크 요인들 몇 가지 점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 전망을 뭐 크게 요약을 하면 LG 디스플레이의 중장기 관점은 뭐 딱히 매력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은 내년에도 좋을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바닥 상황을 매수 기회를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플렉서블 아몰레드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하다. 수요 쪽에서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핸드폰 신모델들의 평균 사이즈가 핸드폰에서 커지고 있고 공급 쪽에서는 LG와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아웃풋으로 나오기에는 쓸 문제가 걸린다. 삼성도 7, 8년 해서 겨우 양품 뽑아내는데 중국, BOE, 뭐 LG가 2, 3년 만에 따라올리 만무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서블 아몰레드의 투자도 삼성, 뭐 중국 내년에 계속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장비주들을 사자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삼성 디스플레이까지 내년 이익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이제 몇 가지 가져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플렉서블 아몰레드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확 꺾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 10이 지금 뭐 160만 원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안 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풀스크린 18대 9의 뭐 높은 해상도의 패널을 써서 제품을 출시해야지 라고 기획했던 중국 업체들도 덩달아서 이제 이렇게 비싼 건 안 팔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품 출시를 안 해버리면 전반적으로 플렉서블 아몰레드 수요가 좀 둔화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스마트폰까지 출시가 뒤로 좀 풀렸될 수 있을 겁니다. 이유는
지금 당장 폴더블 디스플레이 핸드폰을 내면 가격이 비싸겠죠. 수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패널 감가상각이 다 빠지고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 또 그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을 2020년도나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시해야지라고 이제 세트 업체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뭐 중국 업체들, 저는 계속 중국 업체들의 그 올레드 양품률이 낮을 거다, 실질적인 아웃풋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 업체나 LG 디스플레이가 그 생산 수요를 그 향상을 빨리 시키고 생산 안정화를 빨리 해서 양품이 잘 나온다면 시장이 컨선하는 공급 과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 그냥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다, 이 정도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리스크 요인은 지금 LCD도 그렇고 OLED도 그렇고 지금 듣도 보도 못했던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LCD 쪽에서 보면 HKC라는 데가 이제 올해 들어왔죠. 내년에 뭐 개파를 더 올릴 거로 보고 있는데, 저희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본 업체였습니다. 과거에 뭐 중국에서 화이트박스 상품 없는 그런 모니터나 태블릿 같은 거 조립해서 만드는 업체라고 하는데, 이 업체가 이제 세트 조립해서 팔다가 정부 지원받아서 이제 패널 수직 계열을 하겠다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새로 올레드 그 패널 업체로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업체가 뭐 홀리텍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업체도 지금 뭐 중국에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해보면 HKC와 비슷한 그 IT 제품 조립 업체인데, 위에 모회사 자금을 받아 가지고 올레드 시장 진출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인도 트윈스타, 뭐 인도도 LCD 지금 공장 짓는다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뭐 이런 업체들이 예상 밖의 공급 증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뭐 LCD뿐만 아니라 OLED까지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제 입장에서 명확하게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펀드 레이징부터 설비 증설, 그다음에 생산까지 어떤 타임 스케줄로 이루어질지 아직 픽스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시장에 뭐 충격을 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항상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하면 대충 이제 2018년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그 개괄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LCD부터 OLED까지 쭉 다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LCD 업황은 시장이 생각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OLED 쪽은 리기드는 공급 과잉이 예상되지만 플렉서블은 계속 공급 부족 상황, 그래서 삼성부터 중국까지 관련 투자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투자 기회는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는 큰 매력은 없지만 내년 1분기 나아가서 상반기를 보고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지금 한번 사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 리스크 요인 세 가지 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